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강지연 조사역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한 한국은행 2월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전망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사국 이용대 과장님을 모시고 경제 전망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이용대 과장입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하실 때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겠지만 올해 중후반 이후에는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제약도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한 3%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번 전망치와 동일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방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심화된 점, 그리고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부진한 점 등 하방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문별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품 수출과 설비 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견조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건설 투자도 정부 SOC 예산 확대, 주거용 건설 투자의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화되고 고용 상황이 부진한 점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상방 리스크를 먼저 보자면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세 확대, 그리고 국내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고용 요건 개선 지연 등은 하방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해 11월에 보았던 것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0%로 지난해 11월과 동일하게 전망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이 지난 11월 전망시보다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러 요인과 농축수산물 가격, 공공요금과 같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 변화를 함께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망치 상향 조정에는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상당폭 높아진 점, 그리고 정부 정책 측면의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된 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물가 전망 경로는 불확실성이 큰데요. 먼저 식료품 가격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확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을 상방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은 하방 리스크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번 전망하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과 관련한 내용들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텐데요. 백신 보급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향방에 대한 내용을 박병걸 차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조사국 박병걸 차장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을 목표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접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세계 경제가 회복하려면 백신 보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글로벌 백신 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1월 말 현재 화이자 등 주요 8개 제약사 계약 물량을 기준으로 80억 회분 정도이며 설비 확충을 하면 130억 회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백신 제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제약사들과 각국 정부가 조기 대량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80억에서 130억 회분이라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당수 백신이 2회 접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세계 인구의 0.5배에서 0.9배 정도로 금년 중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성계약 방식으로 필요 물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신흥국의 경우 대량 유통 및 접종 능력과 같은 의료보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금년 말경 집단 면역 수준의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선진국은 국민들의 백신 수용 의사가 낮긴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먼저 접종한 다른 국가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 신흥국의 경우 백신 보급이 선진국 이후로 늦춰지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변이 발생 등으로 글로벌 집단 면역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 공급 및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백신 보급이 빠른 선진국의 경우 올해 2, 4분기를 지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의 경우 상품 소비에 이어 외식, 놀이공원 등 서비스 소비도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의 지급, 소비 감소로 가계 저축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누적된 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회복도 가능합니다. 기업 투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흥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년 4, 4분기부터는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견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비는 백신 확보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니 백신 보급 시차에 따라 금년에는 선진국이, 내년에는 신흥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순차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이 예상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 교역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세계 교역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상품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교역은 해외여행 등 인적 교류 재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의 정상화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나누어 본다면 선진국 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금년 연말을 전후로 교류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신흥국과 신흥국 간 교류는 당분간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유지됨에 따라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 교역은 금년 중에는 경제 성장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내년에는 인적 교류 정상화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장님 말씀을 종합한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지만 글로벌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 목표가 예상대로 달성된다면 올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2021년 2월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과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 향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정책과 조사 연구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